순진한 우리 은호야. 절대 아프지 마렴. 아직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았어. 내겐 다 계획이 있다고. 그 전에 몇 가지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 그래. 지은호에게 우연을 가장한 채 건강검진을 제안한 고성이. 겉으로는 따뜻한 배려처럼 보였지만 그 속내에는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목적이 숨어 있었습니다. 만약 단순히 친따림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면 유전자 검사는 훨씬 더 쉬운 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왜 굳이 검진을 고집했을까요? 그녀는 대체 무엇을 확인하려 했던 걸까요? 고성이는 누구보다 냉정하고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호의 곁에서 드러내는 온화한 미소는 그녀의 진짜 속마음을 절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미소 뒤에는 엄마로서의 책임을 넘어서는 더 큰 계획이 꿈틀거리고 있었죠. 그 계획은 지은호조차, 그리고 이지혁과 박성재, 심지어 남편 박진석조차도 알지 못한 비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재벌가 안주인으로서 지켜야 할 자리를 위해 은호를 또 하나의 카드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은호의 건강검진은 단순한 검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희가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어떤 판을 움직이는 첫 수였던 것입니다. 결과지는 반드시 나에게 먼저 알려주세요. 담당 의사에게 속삭이는 성희의 눈빛은 엄마의 불안과 재벌가 여인의 야망이 뒤섞인 복잡한 욕망 그 자체였습니다. 담당 의사에게 남몰래 속삭이는 고성희의 표정은 걱정과 불안,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은호의 친엄마 고성희, 그녀는 왜 친딸에게 검진을 강요했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는 걸까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진실, 그녀가 철저히 감춰온 비밀은 곧 모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것입니다. 베일 속에 가려진 충격적인 반전 가족사, 두 모녀의 얽히고 설킨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겉으론 따뜻한 엄마의 미소, 그 뒤에 도살인 숨막히는 비밀, 고성희의 두 얼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은호 실장님, 너무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은호는 작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저는 이런 자리가 좀 어색해서요. 감사해요. 잘 받겠습니다. 성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제가 더 고맙죠. 갑작스럽게 부탁했는데 흔쾌히 함께 와주셨잖아요. 우리 지 실장님이 건강해야 앞으로 제 갤러리 일도 흔들림이 없겠지요. 그게 저한테도 또 우리 모두에게도 중요한 일이니까요. 은호는 잠시 안도한 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성희는 아무렇지 않은 듯 은호에게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 실장님 곧 차례가 될 것 같군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가볍게 받으세요. 끝나고 우리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요. 은호는 진심 어린 고마움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네, 이사장님.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은호가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뒷모습을 바라보던 성희는 잠시 미소를 머금더니 곧 입술을 살짝 굳히며 나지막히 속삭였습니다. 오늘만큼은 그냥 검진일 뿐이라고 생각하겠지. 순진한 우리 은호야. 내가 꼭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 그래. 성희는 고개를 살짝 들어 진료실 문이 닫히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다정한 보호자의 온기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번지는 냉철한 계산과 불안한 욕망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한편 은호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한 채 출근을 깜빡했습니다. 사무실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지혁은 시간이 흘러도 모습을 보이지 않자 발만 동동 구르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왜 연락도 없지?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니겠지? 자꾸만 시계를 바라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는 지혁.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초조함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굳이 은호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지. 동업자로서 당연히 걱정되는 거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님을 속으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지혁은 답답한 마음에 오수정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수정아, 지은호 실장 오늘 무슨 일 있는 거야? 왜 출근을 안 하지? 오수정은 의아하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지혁 선배, 오늘 은호 건강검진 간다고 하던데요? 얘기 못 들으셨어요? 그제서야 지혁은 안도하는 듯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갑자기 건강검진을? 참 그걸 또 말도 없이 이렇게 갔다고. 말끝을 흐리며 돌아서는 그의 표정에는 안도와 함께 알 수 없는 허탈감이 교차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별일 아니구나 싶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중요한 걸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지? 라는 서운함이 은근히 밀려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지혁은 혼자 씩씩거리며 책상에 앉았습니다. 아니, 동업하는데 이런 식으로 보고도 없이 해도 되는 거야?
나 참나 뭐 건강검진 간다고 연락 한 통 남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지은호 실장, 정말 동업의 기본이 안 돼 있네. 목소리는 씩씩거렸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도저히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혹시 아픈 건 아닐까 걱정하는 마음, 또 자기 몰래 혼자서 이런저런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 같아 괜히 소외감을 느끼는 마음. 분명 단순한 동업 관계일 뿐인데 자꾸만 그녀의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기분이 출렁이는 자신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아니, 동업자가 건강검진을 가든 출근을 안 하든 무슨 상관이야. 각자 맡은 일만 하고 보고하면 끝인데 이제 신경 끌어야지. 이 지역 쓸데없이 5번은. 그러나 지역의 손끝은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애써 모니터의 시선을 고정했지만 마음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지은노, 대체 왜 이렇게 내가 신경 쓰이는 거지? 한편 평범한 건강검진이 드리운 그림자는 곧 판도라의 상자가 되어 모든 진실을 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반전의 시작, 그 열쇠는 지금 은호가 앉아있는 진료실에서 서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불빛이 비치는 복도,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문이 닫히자 성희의 눈빛은 순간 흔들렸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미소를 유지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오래 감춰왔던 불안이 서서히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불안은 단순히 딸의 건강을 염려하는 엄마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만이 알고 있는 결코 드러나선 안 될 어두운 비밀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검진을 마치고 나오자 은호는 가볍게 어깨를 돌리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이 사장님, 생각보다 금방 끝났네요. 그 말은 너무도 순진했고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가볍게 흘러나왔습니다. 성희는 은호를 다정히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배고프시죠? 근처에 맛있는 곳을 아는데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그쪽으로 가요. 은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이 사장님 덕분에 오늘 하루가 특별해지겠네요. 그 웃음은 거짓 없는 맑음이었고 소박한 행복이 묻어나는 미소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미소가 성희의 가슴을 뒤흔들었습니다. 순진무구하게 웃는 이 아이가, 자신이 오래전 버리고 떠났던 그 아이가 나의 계획에 이용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겉으로는 다정한 이사장의 모습이었지만 속으로는 수많은 계산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결과지만 확인하면 알 수 있어. 반드시 확인해야 해. 성희의 눈동자는 흔들렸고 손끝은 보이지 않게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그 모든 것을 알 리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함께 검진을 마친 안도감에 가볍게 웃고 있었을 뿐입니다. 순진무구하게 이사장 곁에서 발걸음을 맞추는 은호. 하지만 그녀는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오늘의 건강검진이 단순한 절차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저 건강을 확인하는 한 번의 과정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결과는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희는 미소를 머금은 채 은호를 바라보며 속으로 나지막이 되뇌었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이 모든 건 다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판은 이미 벌어졌어. 그리고 그 순간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두 사람은 따뜻한 음식 냄새가 풍기는 식당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 뒷모습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균열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건강검진의 문이 열리면서 시작된 작은 파동이 머지않아 두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으로 번져가고 있었음을 아직 그 누구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고성희가 은호를 건강검진시킨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겉으로는 배려와 걱정처럼 보였지만 그 속내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고성희가 진정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단순한 건강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골수 이식이나 장기 이식이 가능한지, 말 그대로 지은호의 몸 구석구석 건강 여부였습니다. 성희는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시킬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지금 박진석과 결혼해 키우고 있는 딸 박영나에게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집착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재벌가 딸로서 완벽한 외모와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건강상의 취약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영란은 늘 철저한 관리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얼굴이 붓거나 컨디션이 흔들리면 성희는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체중 조절은 제대로 하고 있니? 식단 관리 혹시 빠뜨린 건 없어? 영란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치 숨이 막히는 듯했지만 성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완벽한 외형과 건강을 유지해야만 한다는 강박. 그리고 그 배경에는 누구도 모르게 감춰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희는 내심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언제든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은호가 필요했습니다. 혈연으로 이어진 아이. 혹시라도 영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골수든 장기든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은호를 검진하게 만든 섬뜩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녀에게 은호는 잃었던 딸이 아니라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보험에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모정 따위는 그 속내에 자리하지 않았습니다. 성인은 일말의 죄책감조차 없었습니다.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사람도 병원도 결과도 결국 움직이는 건 돈뿐이야.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한편 검진이 끝난 다음 날 성인은 이미 매수해둔 병원장을 은밀히 불러냈습니다. 고급 한정 레스토랑, 남들이 듣지 못하도록 단독 룸을 예약한 자리였습니다. 병원장은 긴장한 듯 얇은 서류 봉투를 꺼내놓았습니다. 이사장님, 말씀하신 자료입니다. 모든 검사 결과와 추가 소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인은 눈길도 주지 않고 봉투를 잡았습니다. 곧장 열어보며 차례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 한 줄 한 줄 스캔하듯 결과지를 훑었습니다. 그러다 입가에 미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린 해답을 얻은 사람처럼. 역시 피는 속일 수가 없구나. 그녀는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병원장이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이 사실을 환자 본인에게도 말씀드려야 합니까? 성인은 서류를 덮으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어디까지나 나만 아는 진실이어야 해요. 당신도 알잖아요. 향기가 오래 남으려면 은밀해야 한다는 걸.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작은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봉투 안은 두둑했습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이 뒤따랐습니다. 좋은 향기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어져야 더 깊어집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다음엔 더 진한 향기를 준비할 테니 이번 일은 향기처럼 흩날려 사라지게 해주세요. 병원장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성희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압박은 차갑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돈으로 지워지고 덮이는 죄책감, 그리고 권력을 위해 무너져가는 인간성. 그러나 성희에게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은호의 건강검진 결과를 손에 쥔 순간 성희의 눈빛에는 죄책감 대신 섬뜩한 안도감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오래 준비해온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춘 듯한 만족감이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내 손 안에 있어. 영나의 미래도, 내 권력도, 그리고 은호마저도. 아무도 모르게 차갑게 미소 짓는 성희의 얼굴이 드리웠습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빌런이라는 사실을, 사랑을 모른 채 욕망만으로 움직이는 최악의 엄마라는 사실을 누가 눈치챌 수 있을까요? 며칠 뒤 은호는 갤러리 공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고성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장소는 고성희가 직접 고른 카페였습니다. 햇살이 은은하게 들이우는 창가 자리, 성희는 먼저 와 앉아 있었고 은호가 들어서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실장님, 이쪽이에요.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은호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닙니다, 이사장님. 갤러리 건은 저도 꼭 잘 해내고 싶은 프로젝트라서요. 자리에 앉자마자 성희는 준비해둔 봉투를 살짝 밀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며칠 전에 받으신 건강검진 결과예요. 바쁘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챙겼습니다. 특별히 이상은 없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항상 건강은 신경 쓰셔야 합니다. 아프면 안 돼요, 실장님. 그 말은 다정하고 따뜻한 배려처럼 들렸습니다. 은호는 의심 없이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장님, 이렇게까지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큰 부담 없이 검진도 마칠 수 있었어요. 성희는 부드럽게 웃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겉으로는 은호의 건강을 걱정하는 듯 보였지만 그 봉투 속에는 이미 조작된 결과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고 성희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일도 좋지만 몸이 먼저예요. 갤러리 공사도 무리하지 말고 차근차근 진행해주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은호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사장님. 덕분에 든든합니다. 이번 공사 최선을 다해 멋지게 완성해보겠습니다. 짧은 대화 속에서 은호는 그 어떤 의심도 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진심 어린 호의로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성희의 속내는 달랐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은호를 바라보는 성희의 눈빛은 다정함 뒤에 숨겨진 계산으로 차 있었습니다. 은호가 아무런 경계심 없이 웃을수록 성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가까이에서 지켜봐야 해. 언제든 내가 원할 때 쓸 수 있도록 곁에 두고 케어해야 해. 그게 너에게도 나에게도 가장 완벽한 방법이니까.
카페 안은 잔잔한 음악과 햇살로 가득했지만 테이블 위에 놓인 그 봉투는 두 사람의 관계를 뒤흔들 숨겨진 불씨가 되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이지혁은 여전히 고민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 안 되면 정말 내 수익의 일부를 깎아서 메워야 하나? 아니지, 그러면 내 원칙이 무너져. 지은호도 또 감정적으로만 움직이겠지. 이번만큼은 절대 들어주면 안 돼.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던 순간 뜻밖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 한 통의 전화는 단순한 연락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흐름을 뒤집는 반전을 품은 전화였습니다. 이지혁 대표님, 지난번 자재 계약건 말인데요. 창고에 남은 재고가 있어서 시공단가를 절반으로 낮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간 지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머릿속에서 얽혀있던 수치들이 하나씩 풀리듯 정리되었고 불가능하다 여겼던 주방 공사가 예산 안에서 가능해지는 그림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전화를 끄는 그는 잠시 멍하니 앉아있다가 이내 미묘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지은호 실장님, 드디어 뜻대로 됐네요. 의뢰인 예산 안에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말은 담담했지만 가슴속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기쁨이 차올랐습니다. 마치 자신의 일이 아니라 은호가 바라는 일을 함께 이루게 된 것이 더 소중한 성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지혁은 스스로를 향해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이렇게 기쁜 거지? 단순히 프로젝트가 풀려서 그런 걸까? 아니면 내가 지은호를 정말 좋아하는 건가? 불현듯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은 쉽게 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는 이미 마음 한켠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말요? 다행이에요. 그분이 가장 원하던 게 주방이었는데 이제야 제대로 해드릴 수 있겠네요. 말끝은 들뜬 숨결처럼 가볍게 흘러나왔습니다. 은호는 곧장 현장으로 향해 작업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며 도면을 다시 펼쳤습니다. 주방 동선을 설명하는 그의 목소리는 한껏 힘이 실려 있었고 눈빛은 오랜만에 아이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빛이 잘 들어오니까 최대한 넓게 열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수납장은 사용하시는 분 손에 잘 닿도록 낮게 맞추면 어떨까요? 의뢰인의 삶을 그려보며 설계하는 순간 은호는 마치 자신의 집을 고치는 것처럼 진심을 다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지혁은 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속으로는 쓸데없이 감정적이다라고 중얼대면서도 은호의 반짝이는 표정을 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미묘한 흔들림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은호가 직접 선반을 잡고 구조를 확인하던 순간이었습니다. 덜컥 묵직한 금속 선반이 갑자기 기울어지며 그대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 순간 은호가 왼손으로 선반을 붙잡으려다 그대로 손목을 부딪혔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번지자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작업자들이 황급히 달려와 선반을 치우며 부축했지만 은호의 왼쪽 손목은 이미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지혁은 급히 달려와 은호를 붙잡았습니다. 실장님, 괜찮으세요? 손목이 심상치 않은데요. 은호는 고통을 참아내며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쉬면 돼요. 공사 중단되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웃음은 억지였고 손목을 움켜쥔 손끝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혁은 잠시 말없이 은호를 바라보다 속으로 알 수 없는 답답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첫 동업 프로젝트가 겨우 합의점에 도달해 시작된 순간 뜻밖의 사고가 두 사람 사이에 또 다른 긴장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사고가 이지혁조차 인정하지 못했던 마음을 드러내는 불씨가 될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머지않아 두 사람의 관계를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불길로 번져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혁은 부축받으며 억지 웃음을 짓는 은호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가슴 깊은 곳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목은 이미 붓기 시작했고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에 얼굴이 일그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호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며 공사 현장부터 걱정했습니다. 지혁의 눈매가 순간 차갑게 굳었습니다. 실장님, 도대체 왜 이렇게 무모하십니까? 손목이 저 모양인데 공사 걱정부터 하세요? 이게 대체 무슨 생각이에요? 은호는 당황한 듯 눈을 깜박였지만 여전히 억지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정말 괜찮다니까요. 며칠만 지나면 괜찮다니요. 지혁의 목소리가 격해졌습니다. 아픈 걸 참고 억지로 버티는 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자기 몸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일부터 앞세우실 수가 있어요? 순간 은호의 얼굴에는 서운함이 스쳤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약속을 지키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저한테는 그게 중요해서요. 그리고 대표님이 저한테 이렇게 소리치실 이유 없다고 봅니다. 지혁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로는 화를 쏟아냈지만 그 속에는 걱정과 불안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가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자꾸만 은호가 신경 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동업자로만 생각했는데 그녀가 웃으면 기분이 들뜨고 그녀가 다치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도 인정하기 힘든 감정은 결국 또 다른 모습으로 표출될 뿐이었습니다. 걱정은 잔소리로, 애정은 짜증으로 변해 은호에게 쏟아졌습니다. 지혁은 두 손을 허리에 올린 채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답답해서 미치겠네. 왜 이렇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야? 그 말은 은호가 들을 수 없을 만큼 작았지만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는 부인할 수 없는 감정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순간마다 지혁이 은호의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존재가 될지 아니면 그 마음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싹트는 감정이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흐름으로 번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은호를 향한 또 다른 시선이 존재했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한 이사장이었지만 속으로는 은호를 철저히 이용할 계산만을 굴리는 고성이, 지혁의 진심, 은호의 순수함, 성희의 욕망, 세 사람의 얽히고 설킨 관계는 이제 막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지혁은 지은호를 고성희의 계획에서 벗어나게 할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